지금 미국 상류층 사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이 그들의 생각과 생활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 문화가 어떻게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을까요? 그리고 직접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은 어떤 경험을 특별하다고 느끼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사연 소중하게 준비했으니 구독과 좋아요, 댓글 참여로 어려운 우리 채널에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처드 그랜트이며 올해 나이 58세입니다. 뉴욕에서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CEO라고 부르지만 저는 때때로 제 자신이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저는 오로지 성공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성적이 중요했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빠르게 승진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았죠. 제 이름이 들어간 회사를 차리고 직원이 수백 명으로 늘어나고 매출이 수천만 달러를 넘어가면서 남들이 보기엔 이룰 거 다 이룬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었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뜸해졌어요. 아내와의 대화는 필요한 말만 오갔고 대학을 간 딸과는 거의 연락도 하지 않았죠.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사무실을 나서려다가 회사 로비에서 한 곡의 노래를 우연히 들었어요. 직원 중 한 명이 퇴근하면서 듣고 있던 음악이었죠. 낯선 언어로 된 노래였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기타 선율과 잔잔한 목소리가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죠.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였어요. 노래가 계속 귀에 맴돌아서 휴대폰을 꺼내 가사를 번역해 보기로 했어요. AI 실시간 번역 앱을 실행하고 노래를 찾아 틀었죠. 그러자 화면에 번역된 가사가 나타났어요.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꿈은 담배 연기처럼. 첫 소절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꼭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았어요.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이 가사에서 저는 멍해졌어요. 제 기억 속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사업을 확장하느라 보낸 끝없는 야근, 출장, 계약서와 숫자들 뿐이었어요. 가족과의 따뜻한 기억은 희미했고 딸아이의 어릴 적 모습조차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 순간 눈앞이 흐려졌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날 이후 저는 한국 음악을 찾아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BTS, 블랙핑크 같은 K-팝이었지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죠. 김광석, 송골매, 그리고 한국의 트로트까지. 한국 음악에는 단순한 흥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흔들고 위로하는 힘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임영웅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들었어요.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노래를 듣다가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내려놓았어요. 이 노래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이야기, 젊은 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함께 늙어가는 현실을 담고 있었죠. 우린 서로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아내와 저는 언제부턴가 부부라기보다는 동거인에 가까운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바쁘다는 이유로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줄였고 아내는 그런 저를 이해하면서도 점점 더 조용해졌어요. 이 노래를 듣고 나니 문득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혼잣말을 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나도 누군가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싶다. 그때부터 저는 노래를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제 삶과 연결지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 음악이 저를 위로했던 진짜 이유를 깨달았어요. 이 노래들은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실수하고 후회하고 가끔은 외롭고 쓸쓸하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한국 음악 속 가사들은 저에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미 지나간 시간도 소중하다. 과거의 후회조차도 인생의 일부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미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걸요. 성공을 위해 젊음을 바쳤고 가족과의 시간도 뒤로 미뤘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목표가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의 행복이었어요.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놓쳐버렸구나. 그렇게 몇 주 동안 한국 음악을 듣다 보니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 음악을 만든 나라, 이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은 어떤 곳일까? 노래 속 감정을 직접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냥 인터넷을 통해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감성이 살아 숨쉬는 곳에서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컴퓨터를 켜고 인천공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이번 여행이 내 삶을 바꿔줄지도 몰라. 정말 한국에 왔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인천공항 활주로를 바라보며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58년을 살면서 한국에 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 터미널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공항이 이렇게 조용하다고? 뉴욕 JFK 공항이나 시카고 오헤어 공항을 생각하면 시끄럽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당연한데 여긴 달랐습니다. 분명 사람들은 많았지만 다들 조용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 쓰레기 하나 없이 반짝반짝 빛나는 바닥, 직원들의 친절한 응대,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다국어 표지판들까지. 영어는 물론이고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까지 지원되는 걸 보며 외국인을 위한 준비가 정말 철저하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짐을 찾고 공항을 빠져나오니 한국인 친구 박민수가 픽업을 나와 있었어요. 리처드, 드디어 왔네요. 몇 년 전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만난 친구였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미국에서 몇 번 만나긴 했지만 이렇게 한국에서 다시 보니 느낌이 색달랐습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택시 타고 갈 줄 알았는데 직접 마중 나와줘서 고마워요. 에이, 한국에 처음 왔는데 그냥 보낼 순 없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택시보다 이게 더 편해요. 그는 제 짐을 끌며 자연스럽게 어디론가 향했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 멈춰 선 것은 이거 기차인가? 아니요, 공항철도예요. 인천에서 서울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죠. 기차처럼 생긴 이 전철은 미국에서 보던 지하철과는 확실히 느낌이 달랐어요. 외관부터가 세련됐고 안에 들어서자 쾌적한 좌석과 넓은 공간, 그리고 조용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오래된 지하철들과는 느낌이 다르죠? 완전히 다르네. 뉴욕 지하철은 낡고 시끄럽고 냄새도 심한데 여긴 마치 비즈니스 클래스 기차 같아. 열차가 출발하자 창문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높은 빌딩들,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그리고 어디서나 보이는 한글 간판들. 니야, 내가 진짜 한국에 왔구나. 그때 민수가 제게 물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한국에 오고 싶어진 거예요? 저는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음악 때문이야. 음악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광석, 임영웅 그들의 노래를 듣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어. 그냥 그 음악이 만들어진 나라가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싶어졌어. 민수는 놀란 듯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제대로 왔네요.
한국에서 음악을 느끼려면 딱 한 곳에 가야 합니다. 어디? 대구. 저는 예상치 못한 대답에 눈을 깜빡였어요. 대구? 서울도 아니고. 네, 김광석의 고향이죠. 그리고 거기엔 김광석 거리가 있어요. 김광석 거리.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후 숙소를 정해야 했습니다. 보통 호텔을 이용할 생각이었지만 민수가 색다른 제안을 했어요. 리처드, 호텔도 좋지만 한옥에서 묵어보는 건 어때요? 한옥? 네, 한국 전통 가옥인데 외국인들에게도 인기 많아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국 음악을 듣고 감동받았는데 전통적인 생활을 경험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선택이었어요. 한옥에 도착하자 나무로 된 문과 마당, 그리고 아늑한 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가장 놀랐던 건 온돌이었습니다. 이거 바닥이 따뜻한데? 네, 한국은 바닥 난방을 사용해요. 미국처럼 공기를 덮이는 방식이 아니라 바닥 자체에서 열이 올라와서 더 따뜻하고 건강에도 좋아요. 저는 침대가 아니라 따뜻한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는 게 신기하면서도 편안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을 둘러보기 위해 나섰어요. 그리고 IT 기업 CEO로서 한국의 디지털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놀란 건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었어요. 아침으로 커피 한 잔 할까요? 카페에 들어가 주문을 하려는데 점원이 말했어요. 카카오페이 되시죠?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뭐라고? 카카오페이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결제됩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신용카드나 현금 결제가 주를 이루지만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QR코드나 NFC 결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결제 속도도 빠르고 지갑을 꺼낼 필요도 없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효율적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직업적으로 드는 궁금증은 한국의 생활에 녹아있는 IT 기술의 놀라움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무인 주문 키오스크가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대중교통에서 실시간 도착 정보를 앱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병원 예약과 약국 처방도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이 기술을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나라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미국에서도 IT 기술은 뛰어나지만 여기처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든 경우는 드물었어요. 이 나라 정말 대단한데?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여기서 더 많은 걸 경험하고 싶다. 그리고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어요. 서울에서 며칠을 보낸 후 저는 마침내 대구로 향했어요. 목적지는 김광석 거리. 그가 어떤 환경에서 살았고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음악을 만들었는지를 직접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구로 가는 여정 자체가 또 하나의 새로운 경험이 될 줄은 몰랐어요. 기차표 출력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럼요. 그냥 QR코드만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KTX는 정확한 시간에 출발해요. 뉴욕 지하철처럼 연착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민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미국의 기차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암트랙은 연착이 기본이고 표를 출력하지 않으면 승차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모바일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다니. 기차 안에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같은데요? 넓고 쾌적한 좌석, 정돈된 실내,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 KTX는 제가 생각했던 기차와 차원이 달랐어요. 열차가 움직이는 동안에도 거의 흔들림이 없었고 인터넷도 빠르게 연결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풍경이겠지만 제게는 그 자체로 신세계였어요. 대구에 도착해 김광석 거리로 향했습니다.
거리 양옆에는 그의 모습이 담긴 벽화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노래가 잔잔하게 흘러나왔고 거리 한편에서는 기타를 든 공연자가 서른 즈음에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거리에서만큼은 과거와 현재가 함께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민수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배달의 민족에서 주문하신 음식이 곧 도착합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뭐야, 음식이 도착한다니? 민수가 피식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아, 미리 시켜놨어요. 리처드, 한국에서는 야외에서도 배달이 돼요. 여기 벤치에 앉아 있어요. 곧 도착할 거예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잠깐만, 지금 우리가 거리 한복판에 있는데 배달원이 여기까지 온다고요? 그럼요. GPS로 위치를 찍으면 배달원이 알아서 찾아와요. 10분쯤 지나자 오토바이 한 대가 거리에 들어섰습니다. 배달원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정확히 우리를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치킨 주문하신 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집 주소가 아니면 배달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제가 있는 곳 어디든 배달이 가능하다니. 이건 혁명이야. 치킨을 먹고 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니 근처에 작은 카페가 보였어요. 우리는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카운터로 가려다가 멈춰 섰어요. 주문은 여기 키오스크에서 하면 돼요. 저는 터치스크린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미국에도 키오스크는 있지만 이렇게 체계적인 건 처음 봐요. 직접 커피를 주문하고 결제까지 하니 따로 직원과 대화할 필요도 없었어요. 게다가 주문한 커피가 나오는 시간이 너무 빨랐습니다. 벌써 나왔다고요? 네, 한국은 스피드가 생명이거든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IT 강국인 이유는 단순히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 기술이 사람들의 삶 속에 완벽히 녹아있기 때문이라는 걸요. 카페를 나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계산대에는 직원이 없었어요. 여긴 셀프 계산대예요. 직접 바코드를 찍고 결제하면 돼요. 저는 직접 바코드를 찍고 모바일 결제로 계산까지 끝냈어요. 너무 간단해서 놀랄 틈도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도 작동이 제대로 안 되거나 사람들이 잘 안 써서 직원들이 따로 도와줘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이런 게 생활화돼 있어요. 저는 감탄하며 편의점을 나섰어요. 그날 밤 저는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해졌어요. 낮 동안 돌아다니느라 피곤했는지 감기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리처드, 괜찮아요? 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민수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능숙하게 몇 번 터치했습니다. 그럼 바로 근처 병원 예약할게요. 지금요? 병원 문 닫지 않았어요? 여긴 야간 진료하는 병원도 많아요. 그리고 앱으로 바로 예약할 수 있어요.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앱으로 병원 예약을 한다고요? 그것도 몇 초 만에? 미국에서는 병원에 전화해서 예약 잡고 대기 시간이 길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클릭 몇 번이면 예약이 끝났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간단한 문진 후 바로 진료실로 안내되었고 의사는 친절하고 자세하게 증상을 물어보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해외에서 오셨군요. 한국 음식이 입맛에 맞으셨어요? 너무 잘 먹고 있어요. 아마 오늘 하루 너무 돌아다녀서 피곤한 게 원인인 것 같아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몸을 따뜻하게 하고 푹 쉬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혹시라도 증상이 심해지면 언제든 다시 오세요. 진료를 마친 후 저는 약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약국에서도 또 한 번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요, 감기약 나왔습니다. 약을 처방받는데 걸린 시간은 단 1분. 미국에서는 약 하나 받으려면 긴 줄을 서야 하거나
심지어 약이 준비될 때까지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약을 받을 수 있다니. 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 나라에서는 아프기도 편하네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편하다는 말이 웃기긴 한데 맞아요. 한국은 의료 시스템이 정말 효율적이에요. 빠르고 정확하면서도 환자 입장에서 최대한 편리하게 돼 있죠. 병원을 나서는 길,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시스템을 만든 나라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며 숙소로 돌아가 따뜻한 온돌 바닥 위에 누웠어요. 그리고 몸을 감싸는 따뜻한 바닥의 온기를 느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경험할 것들이 아직 너무 많다. 온돌 바닥 위에서 몸을 뉘인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등에서부터 스며들며 피로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음악이 좋아서 이곳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무언가를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게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아침, 저는 한옥마당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한결 선선해진 가을 공기가 피부를 스쳤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여유로움이었어요. 뉴욕에서라면 아침부터 이메일을 확인하고 끝없는 회의와 일정에 쫓기고 있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 20대 때는 성공이 전부였습니다. 30대 때는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일에 몰두했어요. 40대가 되자 이미 자리를 잡았고 50대에 접어들면서는 더 이상 새로운 목표도 없이 습관처럼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이용해 더 따뜻하고 편리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앉아도 배달이 가능하고 병원 예약은 몇 초 만에 끝나며 기차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고 따뜻한 바닥에서 잠드는 밤이 있는 나라. 무엇보다도 이곳에서는 사람들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길을 잃으면 먼저 다가와 도와주는 사람들, 배달원과 손님 사이에서도 오가는 인사, 작은 가게에서도 감사합니다를 잊지 않는 모습들. 저는 한국에서 편리함만이 아니라 정이라는 가치를 배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 민수에게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들르면 안 될까? 어디요? 찜질방. 민수는 웃더니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근처 찜질방을 검색했어요. 몇 분 만에 예약까지 마쳤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이렇게 빠르고 간단했습니다. 찜질방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뉴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문화였어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은 이렇게 쉬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가마방에 들어가 땀을 흘리며 생각했어요. 나는 언제 이렇게 온전히 쉬어본 적이 있었나?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잘 쉬고 여유를 즐길 줄 알았습니다. 반면 저는 30년 넘게 달려오기만 했어요. 이제라도 다시 배워야 하지 않을까? 불가마를 나와 식혜 한 병을 사서 마시며 저는 민수와 마주 앉아 삶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리처드, 한국에 와서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사실 처음에는 단순히 음악이 좋아서 왔는데 이제는 다른 것들이 더 크게 남는 것 같아. 예를 들면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BTS도 김광석도 KTX도 배달의 민족도 다 인상적이었지. 그런데 결국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람들이야.
민수는 제 말을 듣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오셔야겠네요. 한국은 한 번으로 끝나는 나라가 아니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겠어. 다음에는 가족도 함께 오고 싶어. 저는 뉴욕으로 돌아갈 비행기 티켓을 꺼내 보았습니다. 출국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비행기 체크인을 마친 후 출국장으로 향하면서 마지막으로 한국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주문했어요. 키오스크에서 익숙하게 버튼을 눌렀고 QR코드를 찍어 결제까지 마쳤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낯설었던 이 과정이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켰습니다. SNS에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고 메시지 앱에는 민수의 글이 와 있었습니다. 형, 무사히 도착하면 꼭 연락주세요. 그리고 다음번엔 가족이랑 같이 오세요. 저는 피식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다음번엔 가족과 함께 갈게. 한국은 한 번으로 끝나는 나라가 아니니까.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들려왔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뉴욕에서 바쁘게 살아가던 리처드는 우연히 들은 김광석의 노래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면서 직접 한국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저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여행이었지만 한국의 편리한 IT 기술,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의 정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 한국을 특별한 나라로 느끼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를 깊이 알아가며 점점 빠져드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가진 매력이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